6개월 만에 다시 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벌써 6개월 됐다고요? 네, 6개월 된 것 됐습니다. 세월 빠르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아무튼 다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난번에 박정환 회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천부경하고 천체분리 연관된 것을 했더니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요청을 해서 본의 아니게 좀 바빴습니다. 일단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두 번째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천부경과 삼지치보인데 제가 학문을 하면서 두 번 굉장히 기쁜 때가 있었어요. 두 번은 제가 독일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우주 팽창 계수에 대해서 쓰고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천부경을 접했습니다. 접해서 점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제가 이 두권 책인데 두권 책 그냥 통째로 들고 이것도 더 넓은 연구소에서 막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냥 막 저 혼자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막 기분 좋고 막 붕 뜨고 머리가 완전히 뻥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벌써 석사 논문 쓸 때는 몇 오래전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이 삼시치법을 대하면서 다시 그 두 번째 그 희열을 제가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각 분야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또 학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거에 이게 서로 교감이 잘 가면은 또 희열이 굉장하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하면서 제가 한국책이면 완전히 빠져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헤어나지 못해. 너무 놀란 사실을 제가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것을 과학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세계 내놔도 전혀 뒤지지 않는 한민족의 학문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연구하신 우리 여기 최재춘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그 아드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고마 수진도 하고 계시는데 아드님하고 좀 아까 소개해 주신 우리 민 선생님하고 제가 여기 이제 삼시치법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 두 분이 저한테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걸 나만 알지 말고 이거 좀 발표해라. 그래서 제가 그럼 발표하려면은 저도 교사를 했지만 그냥 저 혼자서 알면 안 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 전달이 잘 돼야 될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최재춘 선생님은 살아계시다면은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벨 물리학상 수십 개를 받으셔도 괜찮을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독일에 이번에 다음 달 제가 이제 6월달에 가는데 그래서 이 독일어로 발표를 해서 정말 제가 이분의 연구를 이제 알기 쉽게 또 서양의 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논문 써내려고 하는데 정말 굉장한 학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아무튼 오늘 이게 아드님이 오셨으면 좀 아드님한테 제가 감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서로를 길면 안 되니까요. 제가 좀 어젯밤에 참 한숨 못 자고 제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쁘고 이것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의 5일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전체에서 쓰면 이게 좀 낫나요? 네. 아니면 이쪽 마이크 카메라 때문에? 아니, 그거 괜찮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군지와 목도 천연명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뭐 이렇게 행성들 여기서 이제 혹성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수많은 우리의 혹성들과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우주에 떠 있는 은하, 별들 또 자세히 보면은 그 은하와 은하 사이에 떨어져 다니는 먼지와 은하단 아니 성분, 성단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많은 그 은하들이 모여서 된 것들이 또 폭발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은 우리하고 통하고 있다는 것, 우리하고 하나도 변함없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거를 통해서 37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각에는 저는 30지법을 숫자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천부경을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다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배제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37법이 어떻게 전개되고 오늘은 어디에 맞는지 정말 여러분들 제가 강의해서 그런가 저는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이런 아까 보셨던 우리 태양 주변에 있는 수군지와 목대 천연명 그 태양계 그 바깥에 있는 수많은 별들 또 은하단들 또 작게는 이게 지금 빅뱅에서 폭발해가지고 어디 모여서 나중에 가면은 이런 은하들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소멸하고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이게 전부 다 빅뱅도 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지 않고 그것이 이제 작은 것까지 물질을 쪼개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입자도 쪼개보니까 이게 큰 은하와 아니면 우리 몸의 모든 거하고 같이 연결되고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을 간단하게 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81자에 나타나고 표현하시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우리 조상님들 다시 봐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다시 봐야 되고 이것을 정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수학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천부경인데 하늘의 형상과 뜻을 하늘의 형상과 뜻 우주의 모든 것을 81자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천부경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가지 수학을 수리를 사용을 했고 해서 그 다음에 난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81자로 해가지고 이 속에 엄청난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압축돼 있어요. 농축돼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서 뭔가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예언한다라고 예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언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신체를 보면은 신체는 어디가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플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모양으로 예언한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얘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좀 봐요. 정말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수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이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일상생활 하시다가 이 과학도 오고 수도 오고 막 철학적으로 막 별거 철학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산수로 보시면 돼요. 편하게 산수로. 근데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없으면 제로, 있으면 하나 있으면 하나, 둘. 존재의 유무를 표시하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숫자의 개념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법칙으로. 그 다음에
법칙도 있지만은 그냥 만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정연하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는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또 서로 밀어내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보완하고 하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양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부피가 많으면, 개수가 많으면, 아니면 이것을 양을 떠나서 우리 모든 숫자에 대한 개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질로 보자야 되죠. 어떠한 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극미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큰 거대 우주 세계까지 전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 천부경을 보시면 어떤 한자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 1자는 11자가 있고 2자는 4자, 3자는 8자에서 7자가 2자가 나머지 전부 다 한자예요. 다 합하면 31자인데 이 최철준 선생님은 일심무식이라고 매일 끝에 일종무종인 똑같은 일을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잔단에서 30자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0자로. 근데 천부경을 숫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수리전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질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운동이 있고 시간이 있어,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태초에 빅뱅에서부터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이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면에서 현상적인 개체적인 전체성을 작은 거지만은 작은 것도 전체가 통하니까 전체가 작은 것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의 궁극 목적은 기술이나 도구의 발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왜 해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그 궁극적이 뭐예요? 우주의 핵심에 접근하고 근본적인 우주를 깨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핸드폰, 노트북, 수많은 것이 막 발달했는데 그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편하게 하지만은 과학의 결국 목적은 수많은 학자들이 역사 이래로 연구해서 결국은 우주의 근본을, 이치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보는 사물의 본질, 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근데 극소에서 극대까지 전부 다 뭐로? 하나로 통일될 수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의 수리는 사물의 전체적 구조와 원인을 수의적 전체적인 것에서부터 큰 거 계속 반복됩니다. 왜? 순환하니까요.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고 원인과 결과를 그 수에 전부 다 압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법칙으로 규정을 해서 하나의 공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여덟 한자로. 그랬더니 계산에 의해서 미리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계산에 의해서 지금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1년이 365.2421이에요. 365.2421 좀 더 나가는데 우리 조사님들은 천부경 가지고 정확하게 365.2421이 나왔습니다. 몇천 년 전에. 또 그것이 삼국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하고 힘이 작용하니까 역학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가 진행하니까, 구조가 있으니까 그것이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질서가 있으면 진행하니까 시간적 것이, 구조와 질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와 질서와 시간. 우리는 시간의 결과예요. 네, 맨 처음에 공간이 생기고 나서 아까 빅뱅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뭐가 시작했어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다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동시에. 공간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물질과 시간이 계속 작용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미면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전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의 경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초적인 우주의 이법을 말하는 것이고 우주의 원초적인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는 말과 글 이전에 말과 글이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존재와 무 없는 무에서 진리이며 존재의 구조이다. 천부경은 그야말로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이나 철학적으로는 전 더 연구를 하고 더 공부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천체물리 공부하는 사람에서 천체 과학이라고 감히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증거를 보여드려요. 천지인의 대존재는 좀 아까 말씀드린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종합함으로써 같이 엮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개념은 천체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로 합쳐서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상실할 때는 인간 말살이 되는 거고, 그죠? 사회가 파괴가 되는 거고, 전쟁이 나는 것이고, 나중에는 지구가 종말이 오고. 자, 천부경의 수의 원리를 가장 원초의 원리적인 수의 본질인데 수는 양적이라고 개념을 있을 수 있지만 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연 법칙은 체계화된 수의 세계이다. 모든 자연 법칙은 정확하게 숫자로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천부경의 핵심은 수로 되어 있고 이 경전이 고차원적인 과학적 원리를 정말 연합에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 감이 제 생각에 아직까지 그런 경지가 아니고 건방지게 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이거 건물을 더하면은 세상 뚫어볼 수 있는 어떤 뭐가 되겠네. 이게 막 건방지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왜? 다 잴 수 있는 금촉이니까요. 다 잴 수 있는 금촉, 뒤 골덴의 짜, 독일어로 바로 금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원리는 존재, 법칙이 있었다고 그랬죠. 구조와 질서, 힘이 있고 양과 질, 그 다음에 통일적인 개념으로 반복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저자 최재중 선생님은 그것을 큰 한으로 보셨습니다. 큰 한으로 보셨어요. 한없다, 한 많은 세상, 한가운데, 이 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최재중 선생님은 이 과학자가 하시기 전에 한국 언어와 가지고 같이 이게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언어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 가지고 병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님이 우리가 그 한자를 쓰시기 이전에 아마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옛말을 주변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전체를 최초의 것을 한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여기 뭐 바탕이지만 이렇게 하얗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우주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여기에 이제 딱 하나가 뭐가 생겼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과정.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 그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일로 보자 이거죠. 숫자 하나로 보자 이거예요. 보통 말은 한 개, 두 개, 그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 일로 보자 이게. 그 일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현대인 쉽게 생각해서 이것을 하나의 플러스 아니면 홀 그런 개념으로 보자 이게. 이 한을 여기에서 플러스 개념 속에는 음과 양이 남녀가 있듯이 남극과 북극이 있듯이 하나의 상반된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지법이고 십지법이었어요. 하는 것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최철준 선생님은 아니다. 이거와 이거 사이에는 중간적 역할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다. 중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성으로. 이 개념은 다 마찬가지. 결국 여기서 이쪽도 여기 한에서 마찬가지 있다면 이쪽도 또 대립되는 거 있다 생각하니까 이쪽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 하나를 또 나누면 두 개가 아니고 또 세 개로 나눴을 때 이쪽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간과 있으면 물질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린 1, 2, 3으로 보자.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보자. 하나의 상징.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같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다고, 플러스 개념과 마이너스 개념은 같이 존재하는 중성적인 개념을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한이 빅뱅이 퍼져나갈 때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심력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원심력 바깥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나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작은 입자에서 작은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 인력, 청력이 아니라 인력. 우리는 그것을 구심력으로 하자.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반대 개념입니다. 근데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있다 이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공간과 물질과 시간으로 쉽게 나눠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둘, 3을, 셋을 1, 2, 3을 천지인으로 보고 표시를 이렇게 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것을 공간, 물질, 시간으로 놓자 이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쉽게 보자는 거예요. 개념을. 참 이게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탄생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탄생하면서 결국 인간도 탄생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원심성, 부실성, 상대적인 두 성격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밀어넣고 당기고 밀어넣고 당기고. 그 결국 시간을 낳게 되고, 시간의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공간과 물질에 어울리는 운동 상태이고, 운동이니까 결국 뭐냐면 생명력이다 이거죠. 운동 상태에서 이게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죠. 운동이 없다는 얘기는 그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니까요. 다 읽어 내려가시면 좋지만 그냥 요점만 제가 수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 아까 말씀드린 이미 일어났을 때 하늘과 나눠놨을 때 이것을 이것도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마찬가지 이쪽도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플러스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쪽은 상대적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원래 있었던 것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반대 상극하는 상대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서로 상대적으로 보자 이거죠. 여기에서 석상극 우중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중심수라는 천부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6이라는 수, 이게 탄생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 물질, 시간과 반대로 서로 바꿔놨으니까요. 물질, 시간, 공간 해가지고 1, 2, 3, 4, 5, 6 놨을 때 원형이고 상대성이고, 이것은 이쪽은 플러스성을 생각하고 이쪽은 마이너스성을 했으니까 전상층, 부상층은 못 차이죠. 다 합해서 우리는 육진으로 보는 거죠. 육진, 기본 육진입니다. 기본 육진이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눈의 펄펄 내리는 눈 모양이 육이라든지 수많은 육각형 모양이 굉장히 많죠. 육각형 모양이. 자, 그럼 이것이 서로 작용을 합니다. 서로 작용을 해요. 작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나눠졌을 때,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여기 이제 12개가 나오는 건데, 12개 나오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1, 2 나눠지고 3, 4는 이것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 속에는 벌써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 하나를. 또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이거 전부 다 상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방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순서대로 한다면 결국 이것이 시침법의 기본이 되는 1, 2, 3, 4, 5, 6, 7, 8, 9, 10, 12,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모아보면은 여기에 기본 육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자,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기본 육진이 이제 여기 형성되는데 여기 시진법이고, 근데 원초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쪼개지는 거,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계속 입자를 잘 쪼개는 거예요. 쪼개도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아직은 기호가 이거 안 써있지만은 좀 이따 나옵니다. 요거를 하나를 셋으로 나눠주는 거죠. 조직, 이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조직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이것을 3의 개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합친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쭉 개념 보니까 결국 여기서 30이 나오고, 30이 나오는데, 이 아까 이 5의 개념은 여기서 이게 두 개 나눈 것이 하나로 됐으니까, 여기서 두 개로 파생되기 때문에 바로 요 5의 개념 바로 1로 내려오고, 여기 10의 개념 다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6개가 더 합해서 전체는 36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근본이 36개입니다. 근데 이 안에 포함된 것이 여기에 5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호를 다 붙여놨죠. 기호를 다 붙여놓으니까 아까 맨 처음 시작했던 거 동일하게. 그리고 한쪽 수만 보면은 그 반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 위에는 한이 존재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이 앞에 거요. 이 앞에 거 제가 설명하면 이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이라는 개념에서 1, 2가 나눠지고 여기 1이 1, 2, 3으로 나눠졌었죠. 이쪽 2가 4, 5, 6으로 나눠졌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 이게 6이에요. 6인데 요 자체가 둘로 나눠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둘로 나눠지게 나눠져 보니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시축법의 개념이 육진법 다음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진법에서 시축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육진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1, 2, 3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 나와줘가지고 여기 이제 6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호를 붙여보고 또 30번 번호 붙여봐서 결국은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해서 전 15, 후 15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개씩 더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합해서 총 30개지만 총 36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해가 네. 제일 지금 안 됐던 부분이, 네. 이제 육진법까지는 2개에서 또 각각 그 2개가 각각 또 3개씩 이렇게 나눠져서 육진이 되었다고요.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2개씩 나눠지고 3개씩 나눠진다고. 네. 그러면은 그 6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하나에서 2개로 나눠지고 그것이 각각 3개씩 나눠져서 6개가 되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 6개가 각각 또 똑같이 6개씩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뒤에 3개 부분이 이제 하나로 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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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십진법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앞에 육진이 있고 결국 뒷부분에 보면은 요것이 하나에 나중에 뒤에 보면 1, 2, 3, 4, 5, 6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 또 작은 육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진하고 결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로 보면은 계속 하나의 묵체가 똑같은 것이 파생되기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어요. 요 육진이 똑같은 요거 이전에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서 1, 2, 3 여기서 1, 2, 3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육진까지 6개가 아니라 1, 2가 아니고 저희들이 토론할 때 네. 가장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제가 한에서 이제 둘 거고 네. 그 둘이 각각 3개로 가고, 그럼 그게 하나의 고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육진에서 그 6개 중에 하나는 또 똑같이 2개로 3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 30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어떤 게 설명이 있어줘야 30진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면 여기서 1, 2, 3에서 세 개를 나가면 이게 세 개, 이게 다 합해서 3, 6, 18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천지 개념에서 이 개념에서 바로 음양 관계, 1, 2 관계로 나눠줬다고 좀 보는 거예요. 1, 2, 3이 아니라. 왜냐면 이것이 또 반복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자체에서 더 이상 반복이 스톱이 된 거죠. 왜? 천지인하고 이게 천지인이라 지천지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천지인이죠. 이 다음에는. 이게 똑같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면 더 이상 우리가 또 나갈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기본. 여기서 또 세 개가 나눠지면 결국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개가 또 나눠지면. 이거는 잘라지기 이전에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로 본다면 이걸 또 다시 하나로 본다면 마찬가지 형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형태가. 더 이상 여기서는 반복 해석되기 때문에 그 이상 갈 필요 없고 요 기본만 우리가 이해만 되면 되는 거죠. 기본만. 그래서 여기서 뒤에 보시면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한에서 우리가 상대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상대적.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 번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 받고, 그런데 보니까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 하나의 그 중성적인 플러스 개념과 마이너스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지금 음양의 개념은 아니에요. 음양 개념 아닙니다. 음양 개념은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 여기서 같아요. 그래서 기호는 계속 떨어서 기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양 개념은 아니에요. 기호를 이렇게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다음에 보면은 1, 2가 또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중성이 있다 생각해 나왔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념처럼 나눠지면 돼요. 음양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생각하는 음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보자 이게 질적으로.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네. 그걸 못 넘기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30진법을 이해를 못 하게 된 거야. 최 박사님 일단 가보시고 네. 뒤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 이제 결과를 한번 전체적인 결과를 한번 보시고. 아니 결과는 알겠어요. 결과는 알겠는데 이거에서 지금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일단 예, 개괄적인 전체를 한번 숲을 보시고 이제 그렇죠. 나무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질문할 거는 다 정리 좀 뭐 해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일단 진행하고 나서 질문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개념에 그래서 이제 앞에 월드 반으로 쭉 나눴을 경우 전시고 부시고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 서로 작용을 해서 마찬가지 아까 이렇게 나왔던 5에서 나온 개념이 숫자가 마찬가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플러스 개념은 이제 서로 밀어내는 거,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다니는 거, 부심성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중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요 육지로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린 종합으로 종합 육지라는 말 쓰고 이걸 조직 육지로 조직 밑에 내에서 또 육지가 또 시작이 되니까 요거는 이 자체 내에 아까 또 세 개가 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제 6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육지이 되고 여기는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육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10진법의 수가 들어있지만은 10법을 이게 또 세 부로 나눠서 30분하고 똑같은 여기 원진성과 부진성이 있다는 것을 좀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천부경에 보이는 571묘연 이것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숫자의 개념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봤을 때 5와 10을 우리 존재의 수로 보고 여기 이제 전부 다
이제 조직수로 봤을 때, 조직수는 우리 이제 법칙을 해서 형식이 쭉 나가지만은 어떻게 5하고 1하고 7하고 아니면 12, 16하고 22가 나올지 좀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5하고 여기 12에서 나왔을 때 이 5의 개념은 이제 13, 14, 15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때 이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하고 요 개념, 요 두 개하고 두 개를 이제 분해를 하는데, 분해했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혼합이 된 거죠. 종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개념을 보니까 13을 개념을 보니까 이제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3에는 아까 보였듯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개를 또 분해해 보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는 여기 1의 개념이에요. 플러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7의 개념이에요. 이 7이 들어있다 이거죠. 1하고 7. 13에는 1하고 7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5에. 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요 28의 숫자가 이 숫자 또 나눠지고 해서 이 전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위에 거를 이제 창조수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은 육진이고 이쪽 존재수로 보고, 법칙수로 이제 조직수로 봤을 때 요 순서대로 이제 계산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1을 나눠주고 이제 지천지를 떠났을 때 이제 옆으로 세워놔서 본 거예요. 표로 만들었을 때 1, 2, 3, 4, 5 이 개념에서 작은 1 조직에서는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해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린 이 부호 기호로 이제 일단 상징해 놓은 겁니다. 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13은 결국 17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17 개념으로 쪼개주는 거기 때문에 14는 2, 8,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8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똑같이 맞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기호를 표준했었죠. 2, 1, 2, 3을 이것은 2, 1, 3으로 밀어내는 거, 잡아당기는 거, 중성적인 거, 서로 반대 개념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의 개념에서 1에서 나눠져 가지고 이런 육지를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어떤 진해에 나아가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 이것은 원래 본질을 가면은 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비효율성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질 원리를 봤을 때는 힘의 구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힘의 균형 조화, 견제 이런 것으로 서로 이제 작용이 되는 것이고, 우주 전체 물질의 구성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어떤 법칙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 이번에 우리가 아까 많이 아픈데 세월호 사건도 그 우연이 난 것이겠어요? 아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고를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연이에요. 네, 그건 필연이죠. 그래서 저는 과학자는 이렇게 봐요. 길에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 돌이 와서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연으로 보세요? 필연으로 보세요? 필연이 우연으로 봐요? 필연으로 봐요? 지나가다 재수 없어도 저는 참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가 있는데 우연으로 보죠. 대부분 우연으로 보는데 이분이 이런 속도로 안 가고 이 돌이 이런 속도 안 떨어졌으면 안 맞죠? 맞게끔 돼 있죠? 필연이죠. 필연이 맞게끔 돼 있습니다. 필연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초적인 우주 전체 물질의 구성은 우연이 된 것이 전부 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다. 이게 진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질적 개념을 봤을 때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식 방법으로는 청평을 숫자의 수리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수의 정리학을 체계를 해서 우리는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우리 이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핵심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의 뿌리 원칙을 찾는 것이 과학이고 하나고 통일된 자연 법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수 자체는 우주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사물이 모든 규칙이 있는 곳은 수가 반드시 있고 존재를 뜻하고 어떤 가치의 척도를 뜻하죠. 네, 이것이 아무거나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체계화된 것이고 결국은 모든 명제는 수에서 출발해서 수에서 귀결하고 예, 처음과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법칙에서 수에서 시작해서 수에서 끝나고 또 인간의 의식고를 형성하는 가치관이 가치의 개념을 기준을 설정하는데 우리는 모든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죽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왜 자연과 함께 같이 살다는 그 커다란 명제가 천부경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수의 구조는 공간의 존재 방식이면서 시간이 지난 상태를 설명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 물질 이것이 서로 청력과 인력이 있으면서 거기에 시간인데 이것이 서로 중성적인 서로 청력이냐 인력이냐 그런 중성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작용하면서 육진이 만들어져서 공간 물질 시간의 복합적 상태성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 물질 시간을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것을 원형이고 거기에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했고 반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격을 보면은 서로 밀어내고 잡아당기고 서로 중성이고 육지에 했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우리가 봤을 때 방향성을 얘기한다면 서로 상극이 있다고 봤을 때 공간은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중성의 상태에서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심성, 구심성. 그래서 아까 조직수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은 작용하고 있는 수, 삼지수예요. 삼지수. 우주가 거대하고도 유기적인 공간, 물질, 시간의 통일체라면 기본적인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크다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구조나 구성력을 말하는 것이고 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물리적인 소리를 소유하면서 상호관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 여기서 우린 하나의 개체로 보지만 전체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구조와 질서가 같이 병행합니다. 구조적인 거하고 하나의 질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체냐 전체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막 무질서가 아니라 어떤 진행 방향으로 질서 있게 이것은 공간적인 존재고 시간적인 형태로 봤을 때 우리는 진행해 나가는 거고 이거는 전체 있냐 없느냐. 그래서 수의 원리적 의미와 그 특질을 보면은 수의 영역은 제한이 없고 총체적인 것이고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영어의 개념을 갖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수의 근원으로 봤을 때 수치관념 수의 바탕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초고 본시의 자리고 내 모든 존재와 사상 말의 원초이고 환원이고 원점이고 환원점이 중심이 된다. 수의 구성을 우리가 실제법에서는 중성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것은 우리의 중성수가 존재해서 이런 홀자로 표현한다면 굳이 홀자나 일정한 작걸려서 굳이 표현한다면 서로 상대적이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봤습니다. 삼지법의 성질은 조직이라는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왜냐면 종합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체가 있었고 개체가 있어 1, 2 해서 시집법으로 나눠졌었죠. 그 개체가 또 마지막에 1, 2, 3 조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횡적으로 3단 구조뿐만 아니라 종적으로도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보면 공간의 구조와 시간의 질서를 표현하고 그래서 구조적 순환 법칙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종합육진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처음에 제1진에 6진이 나오고 마지막에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횡적으로 개체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진수에서 나가게 되고 구조적 조직수의 함수 관계에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과 조직이 서로 작용을 해서 수많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종적으로 횡적으로 3단 구조에서 서로 상호 역학적인 관계에서 진행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7법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1차 개체 분석을 하면서 개체는 아까 1, 2, 3, 4, 5, 6, 7, 8, 9, 10 10제법을 개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차는 조직을 보고 마지막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초준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봤습니다. 반대로 종합수가 맨 위에 있었는데 1, 2, 3, 4, 5, 6 있었는데 이분은 3차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향식으로 봤을 땐 종합수, 개체수, 조직수로 보는데 이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3차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횡적인 조직의 3일체와 그 다음에 종적으로 3일체 횡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육진이치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종합수, 개체수, 조직수,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위 아래로 3단 구조, 즉 3일체 형태로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법을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는 아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분석했을 거 개체수,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4, 그 10에 나온 거 개체수 3으로 나눠주고 우리 조직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만 좀 보여드리는 건데, 앞에 전체 1, 2의 개체수에 대한 6개 기본 육진 형식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 기본 육진 형식이고 이 밑에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1차, 2차, 위에는 3차로 보셨던 겁니다. 반대로. 전체로 봤을 때는 3차 이제 위로 봤으니까 밑에서 보신 거는 이게 기본으로 2차까지 봤지만 위로 봤을 때는 이제 3차로 보신 거 순서를 이제 약간 위로 바뀌어놨습니다. 그래서 1부터 6에서 10 여기 1부터 10진수, 그것은 우리 개체수, 그 다음에 이것을 30까지를 30개 있는 것을 조직수. 그래서 이 위에 있는 3차 종합수를 순서대로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자, 조직 분석을 보면은, 자, 아까 예를 들어서 13과 28을 보여드렸는데, 13은 플러스 마이너스 혼수니까,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1과 7가 같다. 이 혼수 28은 이 개념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은 16과 20이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15 같은 경우는 위나 아래나 전부 다 혼수가 들어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나눠서 하는데 밑에 조직은 나누지 않습니다. 밑에 조직은 안 나눴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마찬가지. 밑에 조직 안 나눴는데 이 개념은 3이고 이거는 9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위에 거만 나눴습니다. 네. 조직에 흔들림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숫자를 비교해봐요. 상대성 플러스 상대성 마이너스 비교해보니까 1과 25가 같아요. 아까 순서 쭉 이제 내려보면은 서로 이런 것은 동기호, 기호가 같다고 해서 플러스 이건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번엔 서로 대조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것을 우리 대조 기호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했습니다. 또는 기호의 그 상관계라든지 상호관계를 표현을 해요. 수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좀 하나하나 나열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의 강도를 이분은 어떤 힘의 세기를 어떻게 봤냐면은 여기서 1, 2, 3, 4, 5, 6 이 순서를 봤을 때 이제 플러스 강도 순으로 봅니다. 플러스가 뭐 어느 것이 가장 많으냐에 따라서 여기는 1,
A, B, C, D, E, F 순서로 플러스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플러스 개념이. 그래서 여기 1 같은 경우는 뒤로 더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성 플러스 개념에 1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1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번호 보면은 F를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4. 4의 개념변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마이너스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기 하나 플러스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빠졌네. 플러스 3개 있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벌써 플러스 강도로 땄을 때는 플러스 개념이 많은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F가 마이너스 제일 적죠. 1이 다시 말해서 여기 1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플러스만 있으니까 가장 작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장 많은 것이 이 4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개념이 이 4가 조지수가 가장 마이너스 많기 때문에 이런 강도 순서로 이렇게 봤습니다. 힘의 강도 순서로 본 거예요. 37주 가지고.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공간 물질,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 공간, 시간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주는 구조와 질서에서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운동체에서 계속 진행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자의 비를 가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 먼저 나왔는데 맨 처음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물질을 만들어졌을 때 30대 힘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이게 만들어졌을 때 점점 퍼져나가는 거. 점점 퍼져나갔을 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배수의 개념이 이제 좀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해가니까 그 다음에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성질을 본 겁니다. 플러스 공간 마이너스 물질의 혼성이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성질을 이분은 이제 나눠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한 거 아닌데 이분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물질의 구조로 봤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물질로 봤을 때 아까 여기 13m이라고 7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14의 경우 그 다음에 좀 혼합수까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나 아까는 1, 2, 3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데 1, 2, 3이 이번에는 13과 14, 15가 위에 올라와 있고 16, 17, 18이 뒤에 후진 15수에서 위에 올라와 있던 것이 이제는 2수가 올라와 있어요. 공간과 물질의 구조로 봤을 때 여기서 큰 변형이 일어났다고 최초 선생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왜? 여기에서는 혼합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혼합이 작용하니까 엄청난 변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형이. 그러니까 힘의 강도가 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힘의 강도를 봤을 때 위에 플러스 공간하고 마이너스 물질 공간에서 이 혼합수가 가장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조직과 서로 연결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파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계산이 될 때 하나를 주체수로 보고 하나를 객체수로 봐요. 주체와 객체가 같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바로 보이겠습니다. 근데 그런 파생이 되고 이것이 결국 만들어진 함수가 돼서 만들어지기 전에 주체수와 객체수를 못으로 보고 만들어져 나온 구조 함수를 자수, 모수와 자수 개념으로 부모와 자식 개념으로 맨 처음에 작용하는 숫자, 수직표 숫자를 못으로 보고 이 작용돼서 만들어진 숫자를 우리는 자수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1, 4, 1은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1차, 2차, 3차 개념을 순서대로 해요. 종합수 조지수 순서대로. 걸 못으로 봤습니다. 못으로 1과 4를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A 파생이라고 얘기하고 이 개수 작용 B 파생 얘기하고 조지수만 작용할 때 C 파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생 법칙은 A 파생은 여기서 A 파생이라서 뭐만 작용하냐면은 객체수의 종합기호, 주체수 종합기호, 그 다음에 주체수 조직기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객체수, 주체수의 두 개의 종합기호입니다. 이거
주체수와 객체수 이거의 종합기호 이거 두 개 사용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주체수의 조직기호 주체수의 이 주체 조직기호 쭉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한 겁니다. 이것이 A 파생이에요. 모든 물질 상호작용하는데 여기서 예로 1과 4를 뒀는데 1과 4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개념이 쭉 있는 거예요. 쭉 서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종합수의 두 수의 종합수하고 마지막 조직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B 파생은 객체수 주체수의 개체의 기호 즉 이 개체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주체수 조직기호 이걸 봤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봤습니다. 이것이 파생이에요. C 파생은 객체수의 조직기호 주체수 조직기호 즉 조직기호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조직기호를 한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모든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8과 20을 갔을 때 8은 마이너스 20은 이건데 A 파생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20이 나왔어요. 이거는 모수는 8, 20인데 이거는 뭐예요? 자수가 되는 거죠. 작용해서 20이라는 어떤 것이 나온 겁니다. 근데 B 파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22의 그 30주가 나오고 C 파생은 마이너스 여기 16이 나오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모수가 되고 이쪽은 이제 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면 14과 20이 또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둘로 나눠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B 파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C 파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계산해보니까 얼마의 숫자가 나오냐면은 3690개가 나옵니다. 3690개 상황이 3690개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제 서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분리를 해본다면 그래서 유형적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발생돼서 뭐 물건이 만들어졌겠죠. 어떤 현상이 또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상태함수를 하는데 이것을 그 상태함수가 이제 어떤 이제 운동 상태로 서로 작용이 되고 거기에 또 물리적 현상이 작용되고 역학적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함수는 이제 공간과 공간과 물질, 반대로 공간과 시간, 서로 상호관계, 아까 세 가지가 관계에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최철준 선생님은 이렇게 30진법을 쭉 해보니까 시간을 한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표는 제가 살짝 좀 이따 만만 보여드리고 하는데 시간을 측정합니다. 30번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데 정확히 맞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조직수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죠. 시편한 자연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이다. 우리가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 한다면은 1월 1일 새벽 1시 동안 0시도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부터 그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질서율을 봤을 때 우리 1년으로 보면은 이것을 30으로 구하면은
주기율이 되고 주기율을 또 30 곱하면 1소년이 되고 또 1소년을 또 30 곱하면 1중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태양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정확한 태양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900년. 태양이 자전하는 데 걸리는 900년이 나와요. 그래서 1대년을 다 계산한다면은 27,000년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려고 그러지만은 지구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으면서 다시 완전히 돌아가는데 반대로 즉 남극이 북극이 되고 북극이 남극이 되는 상황이 될 때는 13,000년이에요. 다시 완벽하게 완전히 돌아오려면은 26,000년이에요. 26,0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겨울이 다시 겨울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대주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시계 계산할 때는 이런 단위가 좀 숫자로 틀린 거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거의 비슷하면 거의 다 맞는 거니까. 우주 우리가 측량할 때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30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간을 본 거고요. 그래서 시 단위로 우리가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30으로 나눠보면은 1년 365일을 360이죠. 360을 30으로 나누면은 12일씩 되죠. 12일씩. 하루 24시간도 24시간 1440분을 30으로 나누면 48분이 돼요. 그렇게 일반적인 시간하고 좀 달라요. 30년으로 전부 다 30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계산했더니 아까 조직수 13, 14, 15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요 날짜고 28, 29, 30이라는 것은 이제 해동, 추운 날이 끝나는 그런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표로 계산할 때는 이건 이제 지표지만은 지표 계산은 이걸 이제 적도로 봤을 때 적도 근처에는 숫자로 봤을 때 이제 1, 2, 3을 보고 좀 위에서 올라가서 이쪽이 북반구예요. 그러니까 북극, 이쪽은 남극. 그것도 30으로 다 나눈 겁니다. 경도도 30으로 다 나눴고 위도도 30으로 나눴고 시간도 30으로 다 나눴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겁니다. 자, 1년을 360을 계산했을 때 원래 365일이잖아요. 또 이게 윤년이 있고 윤년이 있고 좀 달라요.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1소년은 30년을 곱한 거니까 30을 곱하니까 1800일 360을 1800일 1소년마다 157이 윤일이 들어가요. 30년마다 157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 일수는 1957 여기에 이제 157을 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1중년에 대해서는 얼마냐면 30년 8712일 근데 요 윤일이 일치 증가에 총 8일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개념이 또 따로 또 나와요. 8일 또 증가하는 거로. 그래서 1중년 900년을 즉 태양이 완전히 자전한 900년을 나눠봤어요. 900년을 나눠봤더니 360.242가 정확하게 뭐예요? 1년이 나옵니다. 계산이. 어떤 컴퓨터 계산이 아니고 이 방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그대로 정확하게 365.242일 컴퓨터식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30쯤에 틀렸다 맞았다 우리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플러스가 많이 있는 거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대 그때 아까 그 30기로 나왔다고 했죠. 30기로 나왔을 때 요 플러스가 가장 많이 있을 때는 윤일이 얼마 있죠? 25일이 들어있었어요. 여기 요 25기라는 30기 지법에서 25기에 들어간 것은 윤이 24일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플러스 개념과 마이너스 개념 봤을 때 마이너스 많은 개념도 여기 25 반대로 이쪽은 25 마찬가지 반대 개념이에요. 서로 반대 개념.
그래서 전체 1소년 30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이것을 전부 다 비교해 보니까 360일 평년이고 이건 윤일 없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윤이 들어있는 거고. 좀 아까 이 표를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하게끔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계산해 보니까 1957이 정확하게 계산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력을 써야 되겠어, 음력을 써야 되겠어? 이 계산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양력이 음력이냐. 시표가 30진법으로 정확히 맞았다는 사실이에요. 시표가. 이건 이제 아까 마이너스 개념으로 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 따라왔던 게 좀 저는 좀 잘 보이시지 않은 분이 좀 보이는데 이게 좀 표를 좀 제가 이게 그리고 좀 확대를 잡았는데 이게 기수고요. 이거는 이제 기수날 이제 몇 시에 시작하느냐 그거로 시작을 따진 거예요. 하루로 몇 시에 시작하느냐. 이거는 4시 30분에 시작한 거 되어 있습니다. 4시 30분에. 그래서 4시 30분하고 5시 18분 사이에 얼마 이렇게 하면 48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48분, 1440분에 30분을 나눴더니 48분이라는 거. 48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48분 단위로.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개념, 16 개념입니다. 이쪽은 오전이고, 이쪽은 오후 개념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30진법 개념으로 또 이렇게 또 나눠준 거예요. 이번에는 천체 공간을 쉽게 이야기하고, 좀 아까는 우리가 시표를 했지만, 이제 이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조직체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분지와 목대천의 명. 최근에 명왕성이 없다고 해서 과학계에서 명왕성 뺐다 넣었다 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있고 그 넘어서 다른 하나 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명외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명외성. 그리고 태양과 수성 사이에도 혹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혹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금지와 목대 천해망 사이에 소혹성문이 2개가 있습니다. 소혹성문이 태양과 수성 사이 제일 가까이인데 그다음에 목성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30진법의 가장 극각에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거 지금 나오는 것이. 그래서 태양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 30으로 봤어요. 태양 가까이 있는 것은 구심력이 굉장히 센 거. 구심력이 센 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1. 원심력 제일 큰 거 플러스 원심력 가장 바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원심력 가장 강한 거.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건데 30도 쭉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태양계의 외곽권을 이쪽 1부터 15까지 플러스 개념이잖아요. 내각권은 30에서 16까지는 마이너스 공간이니까 접어당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10개 혹성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 왜? 우주 자체가 그렇게 되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는 우리 태양계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수성과 금성이 이렇게 떠있는데 바로 전체 30진법으로 나눠졌을 때 지구는 24번호가 24번에 여기 성진이라 해가지고 이제 먼지 덩어리, 혹성이 아니라 이제 먼지 덩어리, 태양, 이쪽 태양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이제 목성 사이 근처에 이제 또 소옥성이 또 있는 거고요. 그건 정확하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명외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외성. 요 간격도 정확하게 계산해 놨습니다. 전체 한 원으로 봤을 때, 이거 전부 다 이게 나눈 거 아니에요. 30으로. 30으로 나눴더니 이 거리가 다 맞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구의 직경이 12,800km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것은 약 700 얼마인데 800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직경을 내다가 30진법을 계산했더니 태양에서 소혹성까지의 거리입니다. 어디냐면은 목성 근처까지 거리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30을 곱했더니 태양의 혹성의 전체 공동 공간의 반경 거리입니다.
전체 공정고 공정하는데 이 반경입니다. 자, 근데 이 숫자에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전부 다 물리학적으로는 10의 6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이해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요. 이것을 소극성까지, 아까 소극성까지니까 전체가 아니고 소극성까지니까 15개겠죠? 15개. 15개 나눴더니 2, 3, 뭐 이렇게 좀 나와요. 2, 3. 요 2, 3이 뭐냐면은 바로 30번이라는 것에 쭉 수성과 태양 사이 약간 혹성이 소극성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까지 거리예요. 요 거리. 그 다음 29, 29번에 한 거 그만큼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것을 봤더니 그만큼씩 다 더해간 겁니다. 그만큼씩 거리가.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 숫자는 좀 틀리지만은 거의 맞아요. 숫자는 틀리지만 이건 이제 바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 자전 시간에 900년을 해서 배우 나와서 육진으로 이제 날아봤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상대성 플러스 공간과 1에서 15까지니까요. 네, 마이너스 공간도 또 역시 마찬가지. 외곽 공간, 내곽과는 30배의 확률을 갖고 좀 계산해 보니까 이 공정 기간의 차이가 여기 이제 151, 30, 그 다음에 이것을 날짜로 하면 4711, 47을 다시 또 이게 분을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311, 8시간을 각각 배당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10년, 20년, 30년, 40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서 이게 전체 150년을 나눈 거고요. 그래서 바로 요 차이 311, 8시간 311, 8시간을 10년씩 더해주면서 그 차이에서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공전주기, 공전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내각상이라 외곽 쪽으로. 그래서 이 공전을 좀 아까 계산한 대로 전부 다 공전주기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또 뭐냐면 그 번호가 많이 있지만 보시던 번호가 많이 있지만 아까 그 중성이 있는 중성 근처에 있는 여기에 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목성 이런 것도 전부 다 15번 여기 24번 같은 중성 있는 부분이에요. 중성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릴 때 굉장히 결함이 많고 변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위성이 많아요. 위성. 그래서 지구도 당연한 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위성이 없어요. 또는 이제 그 전체 직경을 합친 거고요. 30층법을 계산해서 이건 1에서 15까지 나가는 거니까요. 이건 바깥곳. 제가 실제 나와 있는 곳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왕성까지 태양곳도 좀 이 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옆에 이제 크기를 이제 비교해 본 거고요.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거의 맞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까 시간 계산하고 거리 계산, 그에 따라서 질량과 그 다음에 또 위성이 얼마큼 있다는 것이 전부 다 30점으로 맞는 거예요. 혹시 토성에서 띠 있는 거는 더 설명이 안 됩니까? 그건 뭐 하나의 위성으로 봐요. 그 띠는 건 먼지로 보거든요. 먼지. 띠는 먼지로 봐요. 성질이 되겠죠. 그 하나의 먼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혹시나 이게 맞는지 해서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틀리는데 거의 근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천문학 하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이쪽 조사하고 계산해도 하는데 이 조사님들은 이 30번 가지고 1000번 가지고 벌써 숫자라는 어떤 한자 들어있는 그 30개라는 그 숫자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모든 자연은 똑같다. 자연은 통한다. 자연은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더 공부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의학에 대한 신체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고마 수침 할 때 우리가 몇 년치 그 치수가 연치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뭐 해당돼서 뭐가 나쁘다 미리 얘기를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수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사시대로 믿어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성경에서는 뭐 아브라함이 900년 넘게 살고 뭐 우리 조상도 그저 이상 살지 않으셨나. 왜? 미리 내다보고 또 이 최철 조선님은 이것을 다 계산해봐서 오늘 저는 못 보여주지만 계산해서 일본의 지진이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면 정확히 계산하고 일본 학자들 가서 얘기했어요. 맨날 몇 시에 정확하게 지진이 난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왜? 이건 37번 그대로 풀어나가니까. 그에 보여줄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 이제 비교하기 뭐 하든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딱 하고 나서 이게 37번은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건 보통 것이 아니다. 보통 게 아니다.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구나. 세계. 이 한국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의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알려서 이 수치 틀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에서 수치 틀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풀어나간다는 거. 그러면 태양계 바깥에 있는 수많은 별도 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지구를 나눈 겁니다. 북방구 남방구 수치되는 거. 위아래. 위도. 그 다음에 소속성을 배열을 이제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전부 다 숫자 써 있죠? 숫자 써 있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전부 다 그 숫자대로 들어있어요. 이 전부 다 정확히 15개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1에서 15, 16에서 30.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특성이 전부 다 퍼져 있고 직선이 될 수가 없죠. 속도가 다 다르니까. 단 언제? 5성 7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고기에 나오는 5개의 우리 행성이 모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수천 년 만에 올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의 거리를 아까 이제 15로 나눴고 전부 다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혹성들이 있어요. 아까 위성도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수치에 따라서 이 또 마찬가지로 수치에 따라 이거 전부 다 30개죠. 이번에는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더 넓게 나갑니다.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도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성운당 공존지 이게 900에 여기 태양이 도는 거지 9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900 곱하기 900 하면은 곱하기 이 전체 곱해서 이 전체가 돌아간 걸 생각하니까 81만 년 81이 또 나옵니다. 81만 년. 그래서 하나, 둘, 셋 곱해가지고 이제 또 30을 또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은하계, 소은하계, 그 다음에 대은하계 이런 식으로. 왜? 전부 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집법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주수의 개념이라든지 본질적인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설명했지만 이것을 어렵지 않게 구조적인 거 30개를 아까 보여드렸던 거 구조함 수조를 쭉 풀고 보니까 몸에 어디 이상 있는 거라든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다든지 예언성도 있고 암식도 있으면서 뭔가 예시를 하고 수리소인데 등등등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꼭 되겠다. 알려서 저도 연구 좀 더 하고요. 그래서 밤을 이거를 되찾는 것이 또 다물이잖아요. 되찾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더 이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통하지 않겠나.
이거를 잊어먹지 말고 다시 되찾으면은 저번에 우리 모든 느끼듯이 전부 다 우리 개혁되는 마음으로 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면. 아까 그 맨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또 다른 질문은 또 있으십니까? 아까 여기 30 G법에 따라서 30대로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체로 전체 물리학의 전체학에서는 28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공간 배열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와서 말씀드렸던 그때 그걸 제가 그때 했던 거하고 지금 이 30G법을 하고 나서 그거는 이거의 빙산에 일가에도 앞날에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24계절이라든지 또 우리가 일판에 나와 있는 또 바둑판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집 앞에 있는 것이 천부경이고 천부경 화장으로 되는데 천부경 내 안양 30G법뿐만 아니라 10G법 당연히 20법 당연히 그다음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어르신의 30G법으로 전부 다 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천부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구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건 하나 일부에 불과한 것 같아서 제가 느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진법에서 육진수에서 전삼하고 후삼이 있잖아요. 네. 그 전삼의 그 물질하고 네. 후삼의 물질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서로 상대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이 똑같은 법도 있어요. 얘가 필요 없으니까. 네. 서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거는 이쪽 똑같은 건데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으면 플러스 있을 때 분명히 상대적으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플러스성 물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물질을 논하고 마이너스성 그쪽에 있는 물질은 그 암흑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구신성과 원시성을 얘기했어요.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저는 원시성이 강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 뒤 것은 구신성. 자꾸 모아지는 것이 강해.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물질하고는 좀 다른 개념 같아요. 근데 완전 반대는 아니죠. 성격이 다 다른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 있으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모아지는 게 또 있어야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빅뱅에서 바깥에 튀어나가는 거는 우리가 원심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또 물질도 만들어지니까 이제 또 구심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개념을 본 거죠. 그 30진법 다시 그 화면 보여주세요. 그 맨 앞에 그 개념이 머릿속에 명쾌하게 잡혀야지. 다 나와 있는 30분 다 나와 있는. 그 지금 요게 맨 앞에 게 설명이 돼야지 그 다음 게 이해가 된다니까. 이게 개념이 잡혀야 된단 말이야.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주역 공부를 합니다. 근데 주역에서 이제 무급과 태극과 역이라는 그 개념 사이 설명을 하는데 요 한이라는 개념은 무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다 점이 하나 생기는 그가 태극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왜 생기느냐 그러면 왜 아무것도 없는 텅 빔 속에서 왜 그게 생기느냐 그것을 소위 어떤 변력 그게 운동 때문에 생긴다 그랬단 말입니다. 움직임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서 작용과 운동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관해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음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텅 빈 상태에서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또 둘로 되고 그것이 또 세 개로 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해서 6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게 설명이 돼줘야 그 숫자가 왜 그럼 어떤 건 왜 둘로 나눠지고 밑에가 셋으로 나눠지느냐 이 관계가 제일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질문하셨듯이 시간, 공간, 물질, 공간, 시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물질은 2로 나가고 시간은 3호로 나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그 원칙이 있어야 여기서는 왜 2개로 나누고 여기는 왜 3개로 나눠지느냐 그 설명이 무슨 제일 중요한 설명 같아요. 음량이 아니라는 거 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그게 설명이 돼야지 그 머릿속에 그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무국에서 근데 이제 일시무시할 때 1에서 시작됐는데 시작되지 무시, 일시, 무시 없는 곳에서 시작이 다시 되는 거다 하는데 그 시작된 것보다는 비롯됐다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표현한다면 비롯됐다. 뭐 그거예요. 네. 왜냐면 시작했던 거하고 비롯됐다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비롯됐다는 표현이 더 확률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동의는 하는데 개념은 같다는 안에 거. 뭔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뭐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아무것도 이 상황에서 뭔가 나왔다는데 그 이전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좀 뭐 없었겠느냐? 그럼 그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럼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 폭발했고 팽창하고 있고 언제 이 팽창이 나게 떨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축소한다. 이런 거 봤을 때 수많은 억겁의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다시 여기서 또 나간다 이거죠. 지금 계속 제가 순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우리가 그 이전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우주 팽창을 알고 있고 이 팽창이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이 힘이 분명히 꺼질 거다 이거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에는 갑자기 푹 꺼진 거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수렴은 된다 이거. 그렇죠. 예. 다시 수축된다 이거. 수렴이 된다 이거. 예. 이거 또 다시 또 언젠가 또 모아졌다가 다시 또 반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좋은데 이제 그 다음 개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우선 이것을 한으로 보자. 한에서 이 전체를 한으로 보자 이거죠. 이거 한을 표시하는데 여기는 하나 일로 보자 이거죠. 하나 일로 보자 이게. 하늘. 나는 이걸 태양으로 봤다 이게 태양. 뭐 그렇게 설명해도 돼. 네. 그건 해석하기에 나를 좋아요. 네. 대음으로 봐도 되고 네. 그건 상관없죠. 쉽게 이렇게 이런 개념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홀로 보고 이건 하나의 양수로 보자 이거죠. 상징으로. 뭐 양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세계에서 그 성분이 있는데 서로 반대의 개념의 성분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질은 아닌 것 같아. 물질 개념에서. 물질 개념이 아니라 이거야. 물질 개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림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건 이미 물질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깨진 거예요. 이거 계속 깨져 나가는 거예요. 깨져서 뭐가 나타나고 또 이것도 또 작으면서 또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박에서 이제는 우리 히스까지 봤어요. 하나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지막 있자도 이것도 깨면은 또 뭐가 나오겠죠. 그 실력이 있으면. 아니야. 그 반대 개념 올라가 보자. 지금 현대 물리학이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또 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니죠. 왜 저기 계속 여기 뭐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작은 입자들이 여기 또 잘라보니까 여기는 없지만 힉스 입자가 나왔어요. 발견이 됐어요 작년에. 아 그건 모르잖아요. 나왔어요. 아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 이게. 확실하게 나와서 이때는 거죠. 이때는 게 중요한 질량을 가진 입자를 발견한 것이 나왔어요. 아니 그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는 내가 아는데. 작은 것이 이제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입자로 보느냐 파동으로 보느냐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입자 보느냐 파동으로 보느냐
그러면 그것도 입자면 또 잘라줄 수 있는 거고, 입자라면 더 작은 거 있어서 뭉친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 버리면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데서 하나가 나온 거고 둘로 나오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 얘기 쭉 나가는 거는 물질이 있다는 게 돼서 출발이 돼서 가는 거고요. 제로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데서 하나 생겼는데 이거를 물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물질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직은 물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 지금 여기 다른 우리 권영준 씨 책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것까지는 물질이 아니고 제가 왜 아까 6단계를 중시했느냐 하면은 우리 최재중 선생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우리 권영준 선생님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게 6가지 가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물질의 형성이 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이 딱 되면서 물질이 형성되었다면 물질이 형성되는 순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없는 어떤 데서 뭔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2개를 나눠주고 그것이 또 3개를 나눠줘서 6개가 되는 게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 최 선생님께서는 이걸 한에서 나온 이를 물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에요. 저는 저는 뭐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철학적이 아니라 과학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실질적으로 30진법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나와 있는 거. 지금 얘기 진행이 나가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그다음에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하나로 오고 그 하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음에 설명할 때 이게 물질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는 다시 또 3개로 또 나누거든요. 그렇게 된다고요. 요거가 설명이 안 되면 그 다음을 못 넘어가겠다. 왜 2개로 나눴고 왜 3개로 나누느냐는 그 설명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대적 개념으로 여기서 봤고요. 상대적 개념으로 봤고 여기서 이제 물질하고 공간하고 시간 하나에 시작되는 입장에서 여기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제 이전에 뭐 물질이 아닌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질이었으면은 시간과 공간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질이었으면요. 그렇죠. 그게 물질이었다면은 시간과 공간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물질에서 어떻게 공간이 나오냐고. 근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빅뱅 했을 때 터전 3천만 원이 우주가 거의 탄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가면서 이제 가스 덩어리가 뭉치면서 수많은 세월 지나가다가 이제 별이 생성되고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진행이 된 거예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겠는데 지금 그건 서양 사람들이 보는 개념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많은 모순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빅뱅 이론에.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 원리를 다 알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요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은 그냥 술술 풀려나가요. 요것만 풀리면은 그 다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산술 계산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빅뱅의 모순점 한 2가지만 말씀드려요. 벌써 몇 초 내에 무슨 빅뱅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다 하는데 벌써 빛의 속도는 넘어갔거든요. 빛의 속도를 넘어가는 게 없다는 걸 갖다가 물리적으로 전제를 해놓은 데에서 빅뱅에서 빛의 속도를 넘어갔어요. 그거부터가 모순이라고. 그렇죠. 빛의 속도를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 빛의 속도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해놓고서는 빛의 속도를 넘어갔다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허구야. 그거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간이 발견해낸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발견 못한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 생각 안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여튼 그 개념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개념을 거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빅뱅의 개념을. 지금 물질에서 시간과 공간이 나온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중 선생님 책에는 처음 나온 것을 사실은 물질이라는 표현을 내가 읽은 것은 아니고 아니었어요. 존재 근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어떤 존재의 근원이지
아직 물질이나 물질 아닌 어떤 게 아닌 것으로 얘기된 걸로 일단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여기가 이거 한우로 바꾸셨으니까 한우로. 그렇죠. 어떤 하나는 존재 근원도 아니고 존재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나가 생긴 것 자체가 존재 근원, 무는 존재 근원이 아니고 최초의 존재,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그 물질, 물질의 물질의 존재의 뿌리.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냥 공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파동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일로 봤다고. 나는 지금 존재 근원이라는 표현을 제주중의 책에서 봤거든요. 존재 근원이지 아직까지 물질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물질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앞으로 이제 그 물질을 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파동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것도 물질이라고 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최재중 선생은 그냥 존재 근원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그 30지법 쉽게 말씀드릴게요. 숫자를 어떤 질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어떤 뜻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는데 30 이외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지법이잖아요. 그 30지법이 보시기에 딱 그 이외에 뭐 40지법이랑 50지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현재 제 수준은 뭐 제가 그건 요 책에선 30진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주를 하셨으니까 30진법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 그 사람의 공간, 시간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플러스로 우주에서 찾으면 뭐가 있어요? 그런 성질 다 발산하는 성질 우주에서 찾으시면 16은 예, 다 이렇게 다 플러스예요. 그거 뭔가 그런 성질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게 있어야 돼요. 하늘 혼자 존재할 수 없듯이 땅이 있어야 하늘이 존재하고 하늘이 있어야 땅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뭐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내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뭐 가장 강한 플러스다, 가장 발산하다고 반대적 뭐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인체는 다른 거 모르겠고 인체는 이를 뭐라 그러시냐면 자율신경으로 박아두셨어요. 자율신경으로. 우리 인체 중에는 이 플러스를 찾아보니까 자율신경으로 박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우주는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2로 되고 3으로 돼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정확히 얘기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가서 연역적으로 각 인체 내에서 플러스 30진법을 나눠서 플러스는 자율신경이고 16, 17, 18은 마이너스잖아요. 그건 다른 또 장기예요. 그렇게 배열을 해놨더라고 이제. 근데 굳이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술이 반드시 상대적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오는데 플러스 혼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강하다면 가장 강한 거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뭐 굉장히 우리가 비교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능한 게 뭐냐? 가장 그거 비교될 거니까 더 약한 게 뭐가 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추락해서 태양계 중에 10개 행성이 있다고 치고 가장 플러스한 행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나는 명매성이죠. 그걸 플러스로 그렇죠. 보면 가장 바깥으로 나가요. 일본으로 본 거잖아요. 네. 아까 명왕성이 명왕성이 아까 명왕성이 1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바깥에 나가는 거지. 명왕성 서진. 제일 바깥에 가는 게 명외성. 명외성. 명외성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잠깐만 좀 일단 천부경 본문이 있잖아요. 예. 지금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이제 뭐 육생 7, 8, 9이라든가 5, 7이라든가 이렇게 성능이 나오긴 했는데 술 설명하실 때 영의 개념 말씀하셨어요. 네. 천부경에 표현되어 있는 글귀 중에 영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거기는 영어는 전혀 표시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영을 이야기하실 때는 천부경 30진법 안에서 또 모든 수의 어떤 그 영으로 봤을 때 그 영을 천부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영의 개념이요? 영을 말씀하셨습니까? 천부경에서 영 얘기를 하셨습니까? 숫자로 우리가 모든 걸 비교를 해봤으니까 있다 없다 존재와 비존재 그 비교했을 때
없으면서도 있는 거, 없으면서도 있는 거 지금 물어보잖아요. 저 천부경에서는 있으면서 안 나타난 거. 근데 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뭔가 다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없다라는 거지만은 그럼 저 양적인 개념에서는 질적인 개념에서는 그 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질적인 개념한테. 무자를 묻다는 그렇죠. 예. 질적인 개념을 봤을 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아마 더 철학적 문제로. 하여튼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다가 다시 상대적인 게 아니고 세 개로 이렇게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진 거 그걸로 하는 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을 진행은 그러니까 못해요. 요거는 지금 최재중 선생님 책에 이제 무슨 설명을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두 개로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상대성이라고만 설명해 놨지만은 그 다음에 그 세 개가 각각 두 개로 나눠질 때 이걸 존재수라고 그랬습니다.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과 비존재, 그 상대적인 개념, 그것을 그러니까 이건 존재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존재하는 수고, 그 다음에 세 개로 나눠지는 건 창조수라고 그랬어요. 석삼극 할 때 그 세 개로 나눠지는 걸 창조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창조를 하기 위한 변형을 할 때 세 가지로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기본적인 존재는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비존재, 존재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상대적인 존재수의 개념과 창조수의 개념, 창조의 개념과 존재의 개념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창조수의 개념을 설명해 보자. 이걸 저도 이제 최대출 선생님 이 책을 봤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일단 다시 천부경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이거하고 천부경에 가장 많이 중첩돼서 나오는 글귀가 232323 1232 23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설명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하시면 아까 제가 이게 지금 요거를 그렇게 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이게 근데 지금 그 설명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글쎄 제가 좀 결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최 선생님이 그걸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저도 뭐 한 철학적인 저도 이건 뭐 어쩌다 한 40년 됐습니다. 만나 뵌 지만 해도 한 30년 됐으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1023, 223, 223이 그냥 머릿속에 선생님이 이 책을 내셨을 때 1023, 223, 223 부분이 이 부분인가 보다. 그것도 설명도 실제로 그렇게도 하셨고 저는 아주 그런 책이 나오기 전에 최초의 571면이라든가 이런 그런 수를 육생 책하기라든가 그거를 그 당시 이제 직접 강의를 찾아뵙고 들었었는데 그거 이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갔다 오니까. 여기서 충분히 그냥 선생님으로서는 최대한 제가 이해한 어떤 천부경 해설보다도 혹시 최재청 선생님이 가장 저로서는 저한테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완벽하다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까지 뭐 천부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아직 최재청 선생님 이상으로 천부경을 이해시키는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문을 그냥 늘 염두에 두고 살 뿐이지 감히 이제 이걸 넘어설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 책을 못 씁니다만 늘상 이제 머릿속에 갖고는 살죠. 사람들로. 플러스 예. 저거를 설명을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 그 숫자마다 다 어떤 성질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우해설을 다 찾아보면 30, 제가 해보니까 경우해설을 다 찾아보면 3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30까지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격을 책에도 그 있는데 네. 근데 여기 뭐 굳이 뭐 쓰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 일제 성격은 뭐 집어넣으면 한이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네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어렵지만 각 1, 2, 3, 30까지의 성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얘랑 또 더블이 되니까 얘 위에는 이런 형태가 존재하고 아까 말한 존재수가 존재하고 이렇게 올라가신 건 아닌가. 내 추측에는 그렇게 그 논리적으로 하신 건 아닌가. 맨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예, 똑같이 플러스 겹쳐버리면 얘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성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저는 거꾸로 올라가지 않았냐고. 맞아, 우리 그 부분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총기 배열 숫자가 그렇지, 그런 걸 물어보고 그게 이제 세 개로만 나눌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세 개로 배열을 할 경우에 가지 수가 지금 얘기한 대로 30개밖에 안 나오느냐? 그거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90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3,690까지예요. 종료. 다 조합해서 보니까 3,690까지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두 개를 세 가지의 순서로 나열할 때 390까지가 나오나? 그렇게 나온 걸 전부 다 책에서 쭉 해놓으셨어요. 그게 나온 걸. 여기는 제가 이제 원리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 경우에 계산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건 뭐 시간 나중에 좀 했지만, 하여튼 3,690까지예요. 3,690까지의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사에.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안 돼요?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몇 개야?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3팩토리얼 하면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되는데 이거까지는 30까지 나오는 건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그 2와 3이 그래, 그거 2와 3이 2와 3으로 나누느냐 단계에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발자국을 더 못 나가겠다 이거. 아니 그 다음은 뭐 실제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신 것도 다 이해가 가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가요. 예, 저런 수라든지. 그거는 이제 파생이 됐을 때 얘기고. 파생이 돼서 또 수많은 일이 나오면 얘기 상황이 나오니까. 파생이 됐을 때 얘기인데 내가 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세 단계만 배열을 할 때는 30까지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30은 안 나오잖아. 30까지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아니 지금 이제 질문한 게 그 질문인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0가지가 이건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숫자를 하나 둘 셋 세 가지 순서로 나열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는 거는 3팩토리얼 해봐야 6개입니다. 6개 곱하기 2 그럼 12가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좀 뭐가 나누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도 아까 개수 자체는 6개인가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하면 아까 36개라고 그랬거든. 네, 그래서 30개가 된다. 그래서 30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30개로 정이 되느냐면 지금 이제 우리 민본부장 질문인데 그 30이 제한한 것은 그 안에 위에 그 복합을 했기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제 책을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는 3개잖아요. 그 계속 돌아요 3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위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여놓으면 6으로 돌잖아요. 근데 그게 또 7부터는 다시 또 6으로 육질이 계속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6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성질이. 근데 모든 우주의 물질을 6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2하고 7하고 좀 틀리게끔 위에서 찾아보니까 부호를 다시 붙이든지 해보면은 또 7하고 또 한 세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육진을 5회 돌리면 3지진법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글귀가 와서 제 생각은 숫자마다 성질을 부여했는데 다 찾아보니까 다 찾아보고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 다 찾아서 해보니까 한 30가지로 나눠지는 걸 해가지고 그 위에 구조를 만드시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렇게 보는 거죠. 뭐. 30가지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했으니까 3,690까지 나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체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일은 뭐 자율신경, 뭐 화는 비장 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붙여지거든요. 지금 뭐 예.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30개 더 있었으면은 50개로 붙였을 텐데 30진법 이상이 없으니까 30개로 붙이지 않으셨나 지금 그렇게. 그리고 따져보면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보면 더 이상은 그 3단계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래.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막 반복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계속 삼진을 도는 거잖아요. 성질이 넌 플러스, 넌 마이너스, 넌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넌 마이너스에 플러스, 넌 마이너스에 그렇지. 그러니까 육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또 돌아 육진으로. 7번부터 똑같아요. 7, 8, 9는 넌 또 플러스에 플러스, 넌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다시 구조를 붙여놔야 돼. 또 구조를 붙여놔야 걔네들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이고 플러스 또 그렇게 위에는 그렇게 성립이 돼서 2단, 3단으로 가는 거가 같이 원리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면 삼지진법이 거의 만들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는 그리고 삼지진법 이상으로 더 이상 분화가 안 돼요. 그 이외에는 뭐 더 위에 또 플러스 또 하나는 플러스 5단계로 가면 너무 많이 복잡해지잖아요. 또 이렇게 거기까지 안 해봤어요. 지금 30진법에 숫자의 성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하고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질로 비교해보면. 그죠? 15개가 이제 상대성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30개가 됐다고요. 그래서 30진법이 된 거죠. 글쎄, 그러니까 상대성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때문에 그게 생겼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숫자가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게 30개가 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방금 보니까 같은 수가 때는 중복이 돼요.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2인데 저쪽에도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26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숫자가 있다고 똑같이 이렇게. 근데 그 위가 한번 보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면 아예 상대적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성, 하나는 플러스 성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거는 여기 계산 안 넣었으니까. 하나 이제 그렇게 하고. 동교 같은 거 많이 없잖아요. 동교. 글쎄. 상대성으로 15개인데 상대성으로 12개네? 아니, 그 동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호가. 근데 맨 이거는 플러스 쪽 있고 이쪽 마이너스 쪽 있고. 그 전혀. 다 크게 나와. 30진법 다 나오는 그림. 30진법 다 나오면 이렇게 같은 게 있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더 크게 나오는 30진법. 앞쪽에 있는 거. 요 부분 방금 그거예요. 요게 지금 아까 질문에 우리 박완서 선생님 질문한 거하고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인데 바로 위에 나왔듯이 첫째는 상대성 2개로 나눈 거는 상대성 때문에 2개로 나눴고 그 밑에 내라는 이것은 창조수라 그랬거든요. 3개로 나눠진 거는. 그러니까 밑에 그건 창조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가 창조가 될 때는 그렇게 가고 그것이 존재할 때는 2개로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어떤 그 법칙이 있어야 그 말이 이게 왜 2개로 나눠지고 3개로 나눠지는 얘기가 됩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상대성 하는 건 존재수라고 얘기하면 존재수의 개념이고 3개로 나눠지는 창조하는 개념이다. 창조가 될 때 변화해서 창조가 될 때는 3개로 그 다음에 존재를 할 때는 2개로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면 어떻게 했느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존재수, 창조수 이렇게 한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아니면 또 숙제네. 입장이니까요. 숙제네. 너무 진짜로 이거 다 정리하신 거라고 무지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 다 돼가니까 네. 요건 여기서. 네, 하여튼 뭐 너무너무 수고하신 그 저 우리 최양현 최양현 선생님 박수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하는